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템스테라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상승 좀 하면서 우리 증시도 동반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부유주에 대한 상승 잘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분위기 좀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예, 결국은 뭐 오늘 의약품 쪽을 빼고 뭐 의류 쪽으로 인해 가지고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97%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장 큰 이변이 없다고 보면 오늘 우리나라장 강하게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결국은 놓고 보면요. 프랑스와 IS가 전쟁에 돌입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프랑스 재정이 좀 안 좋죠.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그리고 전쟁이 돌입이 안 될 것이라는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는 급락이 안 나온 상황이고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미국 장도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하방으로 밀릴 때는 뭐 다시 1800 간다, 1700 간다, 1500 간다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을 무모화시키고 무의미하게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연기금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천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만에 하나 연말에 연기금 쪽에서 자금을 5천억 정도 집행을 한다고 하면 12월 중에는 뭐 대형주가 됐건 아니면 뭐 중소형주가 됐건 연기금이 관심 가지고 있는 가치주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증시가 지금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쇼맨 이게 플레이가 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뭐 2000선 미만이겠죠. 2000선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재료를 가지고 아니면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을 선별적으로 좀 찾아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죠. 45일이 지났으니까 다 끝났는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 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데 의외로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고 그 이후에도 좋은 유망 업종에 대한 공부가 철저히 좀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에 맞춰가지고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장이 옆으로 눕는 장세가 나오더라도 계좌는 좀 빨간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보유주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늘렸던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사실은 새벽에 좀 밤잠을 설칠 만큼 중요한 좀 지수 자리였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저를 포함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리라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주식 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을 쓰셨던 분들은 반대매매 위기에도 처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항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용 쓰시다가는 정말 신용 불량자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여유 자산만으로 항시 운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일단 반등이 좀 나은 상황들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언정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만 좀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염두를 좀 해두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시 저희와 전략을 좀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 시장에 맞는 포지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오겠습니다. 6454번님 코다코 3,3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 3,080원은 0.65% 하락해서 좀 마감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주가 4,000원까지는 강하게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네요. 10월 21일 날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폭 많이 방납하면서 3,000원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3,000원 라인은 좀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 중반에 그리고 월봉을
내용으로 놓고 보더라도 3,000원대 라인은 지지하려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낙폭 뭐 잘 참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은 뭐 엔진 변속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뭐 기관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크게 놓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잘 참으셨고 1차적인 목표가 3,300원 딱 매입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홀딩 전략 좀 취하시고요. 매입가 3,3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6562번님 코덱스 레버리지 9,880원에 비중 15%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보기 전에 코덱스 인버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상승 구간 들어가기 전에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코덱스 인버스가 이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종목인데, 자, 최근에 단기적인 상세가 이제 8,000원대, 그러니까 7,900원대 부터 8,300원까지 올라오면서 61선 부근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61선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5일선이 지금 안착된 5일선이 이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일 정도부터 이 코덱스 인버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포지션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다시 지수 상승이 나옴으로 인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다시 한번 상승관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수 이번에 상승과 하락이 좀 있을지언정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부분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이치로 일단은 1,2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과정, 중장기적 관점에서 1,5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200원 돌파 시에는 1,500원까지 홀딩해 보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0377번님 한전기술 45,0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 35,300원에 좀 끝났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급락 나왔다가 22,000원대 바닥 다지고 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급락적인 부분 50% 하락하는 부분도 잘 참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 대비해서 주가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 잘 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기관과 외인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45,000원에 매수하셨다면 딱 요 라인이긴 한데 좀 매입 단가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요때 물량을 좀 소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 기간이 한 2-3달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다행히, 물론 이쪽도 기간이 2-3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밀린다고 하면 요 라인 32,0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엔 한번 베팅을 해보셔도 좋은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지금 오늘 종가 35,300원인데 밀리면 32,500원까지 하방을 열어두시고요. 다시 한번 상승 나와가지고 주가 레벨업 된다 그러면 2차적인 목표가를 42,000원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321번님 YG엔터 41,000원에 비중 10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매수가가 오늘 종가가 41,050원 정도 되시니까 일단은 뭐 오늘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을 다진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매수에 좀 진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YG엔터 최근 들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YG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법인 쪽에 어느 정도 매출적인 부분들이 그쪽으로 좀 경향이 쏠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싸이 이슈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음원 수익에 대한 그런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 언제 또 시장이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밴드를 좀 설정해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4만 원대,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반등 구간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밴드를 38,000원 정도, 손절가를 짧게 38,000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43,000원 부근까지, 43,500원 정도, 43,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홀딩하셨다가 수익 실현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6432번님 삼성중공업 24,800원에 비중 30%. 오늘 종가가 12,150원이네요. 딱 50%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9,980원, 만원이 무너질 때까지 주가를 계속 가지고 계셨으니까, 제가 지금 시점에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을 안 하실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건설, 안 좋다.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딩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조선 좋아질 기미를 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저유가 시대에 맞물려가지고 조선도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 드릴시 다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원에서 주가 15,000원까지 레벨업 했을 때는 결국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가 12,150원인데 10,000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고점인 이 14,500원 요 라인까지 다중적으로 계속 노크를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4,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지, 매입가인 24,800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14,500원 잡아야 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477번님, CJ제일제당 348,0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포인트에 계속적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게 진행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폭이 쌍바닥 구간, 그러니까 30만원대 초반권역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잡아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과 하락이 나올지언정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왔는데, 참 굉장히 좀 괴상한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도 일단 주가의 하락폭이 나오고, 일단은 4분기 실적이 예측을 할 수도 없는 지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좋게 안 나왔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더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은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밴드 손절가 32만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38만원 정도까지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941번님, 코스원 3만원의 비중 20%, 오늘 종가 22,800원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4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간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전저점 라인인 22,000원 요 라인의 바닥을 다지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는 이 라인을 지지를 하려면 장대, 그러니까 대량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다지는 그나마 땡큐인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단기 이평선도 그렇고 장기 이평선도 그렇고 옆으로 조금 더 눕는 패턴이 나와야지 주가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주봉상으로 보면 60주봉선 요 라인 있죠. 24,000원. 요 라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한 후에 주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주가 3만원, 그러니까 매입가 3만원 가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시기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24,000원과 25,000원 요 라인에서 박스권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195번님, 삼성물산 147,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왔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장중에 4.8%, 5%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역시나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엔 이제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시 매도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의 모습들.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점진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들은 꼬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바닥 구간을 다졌다라고 좀 확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주봉이나 일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하락의 연속 패턴, 계속적으로 지금 음봉 캔들이 수일째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평선에 대한 어떤 우하향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저점 부근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28,000원대가 전저점이기 때문에 전저점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상승 구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에 좀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지언정 다시 한번 14만원대 중반대까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근대까지는 홀딩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임팩예. 네.
어떤 매입당당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7,460원에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올라가다가 또 빠져들고 계속 그러네, 예. 더 빠질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시나 봐요. 더 빠질지도 걱정이 되고 또 매수 한 가게까지 갈 수가 있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7,460원 매입하신 지 꽤 되셨나 봐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입하셨나 봐요. 네네, 3월 달에, 예. 그러면 10월 1일 날 빠져나올 기회가 단 한 번 있었네요. 7,590원까지 갔으니까. 네네, 놓쳤습니다. 아이고, 그때 좀 빠져나오시지 왜 또 못 빠져나오셔가지고 참. 그러니까, 예.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주가 그나마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12,000원대였던 종목이 5,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7,500원까지 레벨업,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 6,200원이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7,400원까지 갈 것 같긴 해요. 그래. 예, 갈 것 같긴 한데,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면. 예, 시가총액도 5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 결국은 자동차와 관련돼가지고 연결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쉬운 싸움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이탈 안 된다고 하면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네네. 전저점이 이탈이 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보면 6,000원 요 라인 있죠.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장대 양봉 뽑았던 요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요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11월 몇 거래일이죠. 한 5거래일 동안 주가가 밀렸잖아요. 요때 한 4거래일, 5거래일 딱 요때 되겠네요. 요때 캔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오늘 종가 6,200원이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에는 1차적인 목표가 6,800원 잡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6,800원. 예, 그러니까 6,800원 오면 종가가 아니고 장중에 6,800원을 터치한 날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매입가인 7,400원은 갈지 안 갈지 다시 한번 그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아유, 긴장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영원무역 5만원에 30%요. 예.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네네, 지난번에 줘서 화요일날 전화 좀 예.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 다행히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오늘 6% 정도 반등이 좀 나왔는데 조금 되밀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이 영화무역 같은 경우는 오늘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개인도 나가고 외국인도 나가고 기관들이 들어올렸어요. 네, 그죠? 근데 그 차익 실현, 그 물량에 대해서 나간 주체는 일단은 개인과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지난번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72,000원에서 41,000원까지 하락함에 있어서 바닥권에서 지금 50% 가까이 지금 하락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50% 가까이 하락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상승폭이 나왔는데 그 상승폭이 나온 주체는 기관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기관들에 네. 대한 매수세는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6% 올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상승폭에 대해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반등이 그냥 나왔다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 부분들을 좀 안심하시고, 좀 장중에 좀 네.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 구간으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46,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 가능한 그런 영역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보다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화요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씀 좀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요렇게 급락한 차트의 모습에서는 5주 봉선을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상승의 폭에 대한 의미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주에는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고, 다음 주 정도에는 바닥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으로 진입을 해야 돼요. 네, 그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계속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네. 46,000원권 들어온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그때 포지션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한 5% 정도 나오면 다시 매셔도 될까요? 아, 지금부터요? 네. 글쎄요,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5% 정도 한 2,000원 정도 빠지면은 일단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네.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좀 나온다고 하면 조금 비중 더 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세요? 이지바이오인데요. 네. 예, 7,200원에 20% 들어갔는데, 네. 많이 빠지네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글쎄, 어떻게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종목은 네. 밀려봐야 6,000원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7,200원에 사셨으면 지금 뭐 한 1,000원 정도니까 15% 정도 손실 구간이잖아요. 예.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6,000원까지 밀리면 뭐 한 3%밖에 차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밀려봐야 3%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버티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10월 초에 주가 한번 레벨업이 됐었잖아요. 요때. 예. 요때 결국은 2세 경영 돌입돼가지고 뭐 진행을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 레벨업 됐었는데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000원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에 하나 6,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7,000원에 맞춰갖고 대응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많이 파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뭐 오늘 기간이 48만 주, 뭐 전일 20만 주 샀는데 그 물량 외인이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지금 매매 제일 밑에가 외국인 보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중순에 2% 갖고 있던 외인이 지금 11%까지 지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뭐 이 종목 빼고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다 파는 상황이고, 이 물량을 만약에 개인이 받아갔다고 하면, 주가를 레벨업, 그러니까 주가를 슈팅시킬 주체가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좀 메인이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6,000원 왔을 때 다중바닥 형성해서 주가 레벨업 되는 게 좋으니까, 6,000원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세요. 예, 그럼 한 7,000원까지 가면은. 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주세요? 네.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만 5천원 한 25% 됩니다. 15만 5천 원에 25%.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13일 날요? 이번 달 13일이요? 예.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것이 많이, 올랐는 데서 너무 높은 가격에 사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좀 높은 가격에 산 것 같아갖고 걱정돼서 전화주신 거죠? 네.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사실 아침 방송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이제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갭상승해 버렸어요. 갭상승할 줄 몰랐는데 갭상승하고서 오늘 1% 정도 상승 마감을 한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이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적으로 눌림목 구간에 좀 들어온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한미약품의 상승폭이 좀 나아져야 어느 정도 대장주, 부대장주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지지폭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21선에 대한 지지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권을 좀 진입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장기로 보시려고 투자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장기로 잘 모르겠어요.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장기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은.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 판단을 못 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죠. 이번 연도 3월 달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10만 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언정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했기 때문에 16만 원요? 예, 지속적으로 좀 상승과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얼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예. 그걸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16만 원대까지는 홀딩해보시는 전략으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자, 조금 더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좀 매수해주세요. 예,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 많으니까 예. 그런 종목으로 좀 골라서 매수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까지요? 예, 일단 그 부분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5천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럴까요? 예. 예,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50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실래요? 4,500원에 2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좀 수익이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종목 선정 어떻게 하신 거죠? 그게 저번에 한번 스리릭 한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많이 밀리길래 네. 밀려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글쎄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 최근에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네요. 3,500원 대비해서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4,500원이면 오늘 종가 4,230원이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가지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뭐 거래소 기준으로 30포인트 이상 빠졌기 때문에 다 빠진 거고요. 오늘 바짝 위로 붙이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내일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자리에서 예를 들어 갭으로 한 1, 2%만 떠서 시작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잠시만요. 오늘 시간에서 좀 뭐 플러스 마감했네요. 다행히 4,300원, 4,365원, 4,375원 뭐 요 선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 가격대가 그러니까 지금 내일 호가가 요 정도 시작해서 시작할 것 같아요. 4,300원, 4,400원.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4,500원 라인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 오늘 특별한 뉴스가 없죠. 뭐 뉴스 제 HD상에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지금 뭐 3% 이상 떠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상승 나올 것 같고요. 상승 나오더라도 매입 단가는 6,500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4,500원이 왔을 때 나는 정리하고 딴 종목을 사겠는지 아니면 뭐 4,500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티고 정고점인 5,000원 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4,000 낫겠습니까? 예?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5,000원 갈 때까지 있는 게 낫겠습니까? 불안하세요? 아니 뭐 멘토님 시킨 대로 제가 시킨 대로? 그건 좀 부담되는데. 그러면요, 이게 이게 장중 리딩이면 굉장히 잘 해드릴 수 있는데 참 그게 아쉽고요. 제가 생각에는 4,500원 뚫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4,500원 뚫을 가능성 높고요. 제가 못 해드리니까 4,600원 올라가는 선 있죠. 내일 얘 강하게 갈 가능성 높거든요. 예. 4,600원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나눠갖고 매도하세요. 그럴까요? 예,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항상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면.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이메이드를요, 41,000원에 매수했거든요. 20%예요. 예. 어떤 거 많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네네. 아니면은 지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세요? 이게 다 빠진 줄 알고, 예.
그 어떻게 알고 매수를 하셨어요? 전에도 이걸 가지고 좀 이익 실현을 했기에. 과거에도 이걸로 이익 실현을 한번 하셨는데 다 빠진 줄 알고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그러세요? 예. 일단은 네. 지금 구간에서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4% 정도 올랐네요. 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안 달았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윗꼬리가 안 달아서 걱정이라고요? 예. 윗꼬리가 안 달았는데 걱정이면은 안 되죠. 윗꼬리가 안 달려야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님 이거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많이 걱정되세요.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이 걱정되세요, 지금? 조금 걱정돼요. 걱정되시면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대차장고가 지금 역대 지금 2015년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저치예요, 최저치. 그만큼 이제 하락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비중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하락의 폭보다는 상승의 폭이 좀 더 많은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해서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홀딩 하시고요. 매수가 부근 오면 전량 매수가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 부근 오면. 예. 전량 매도를 해요? 예. 전량, 일단은 많이 걱정되시니까. 일단 전량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가까지는 오겠죠? 매수가까지 올 것 같아요.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블루콤, 예. 매입 단가랑 비중좀 말씀해 주실래요? 블루콤을 15,000원에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지금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해서 전화를 들어봤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예, 실적 발표했네요. 실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좀 하방으로 밀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11월 16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주가를 미는지. 그러니까 16일 날 주가가 2.1%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락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1.75%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요런 거 아까 이두코 멘토님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방송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고 아까 이두코 멘토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급락하는 차트의 5일선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가파르게 단기 평선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계속 5일선 맞고 떨어지잖아요. 요때도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흐름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양호한 거는 주봉상을 놓고 보면 그래도 전저점 라인에서 지지를 하려는 패턴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나마 양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 11,350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자마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예, 매수하자마자 떨어진 것 같은데. 네네. 이 종목은 목표가를 15,000원, 그러니까 매입하신 단가로 보지 마시고요. 네네. 시장에서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수익 보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손실만 안 보고 나오면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생각에는 지금 바닥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바닥 다졌다고 말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인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13,000원 라인 그러니까 12,500원 요때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빨리 나온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얘 간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금 버티세요. 좀 시간을 좀 버티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에. 삼성 SDI.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만 3천원에 15%에. 13만 3천 원에 15%요. 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그까지 갈라나 싶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혹시 제가 이 삼성 SDI 설명드린 거 못 들으셨나봐요. 예. 사실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10만원대를 한번 깰 줄 알았어요. 네네. 10만원대 깨질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13만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10만원은 안 깼어요. 안 네. 깨고 일단은 뭐 프랑스 테러 관련돼서 갑자기 또 급반전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네네. 시장을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자, 그래, 그만큼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하락시는 좀 더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때문에 테마로 올라왔고 결국엔 테마주잖아요. 지금 테마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전기차 배터리 테마주예요, 결국에는. 네네. 근데 이제 7% 정도 어느 정도 이제 7만 5천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네. 10만 원대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삼성물산을 말씀드리면서 바닥권에서 들어올릴 때, 눌림목 구간에서 들어올릴 때, 그것이 이제 기관들에 대한 주체가 돼야 되고, 5일선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네네. 종목군들 이제 5일선 돌파 흐름이 좀 나왔고, 기관들에 대한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네. 그동안 매도했던 기관들이 대량 매수가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봤을 적에는 충분히 지금 관해서 일단은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 추가적,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 말씀 좀 드렸던 13만원 정도 부근까지는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좀 보더라도 N자형으로 지금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꺾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상승 과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 과정 나올 것 같다. 다만 지금 관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폭에 대한 차익실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는 좀 하고 계시고요. 네네. 일단 상승과 하락이 좀 나올지언정 일단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13만 원 부근까지는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삼성생명 10만 1,100원이 50%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이걸 처음 매수한 게 상장되던 해, 그러니까 2011년쯤에 샀어요. 네네. 근데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지겹고요. 한 12만 원만 되면 팔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삼성생명 직원분이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삼성생명에서 예를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삼성생명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상장했을 때 11만 원, 12만 원이었거든요. 예. 고가가 딱 12만 8천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제가 아까 직원분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제 주위에도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직원분이. 예. 근데 12만 원 갈지 안 갈지 뭐 간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뭐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을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봉상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노란색 선이 지금 200일선이거든요. 예. 작년 2014년도 2월에 200일선 이탈되면 급락 나왔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5월에 200일선 또 오르니까 급등 나왔죠. 근데 예. 이탈되니까 또 급락 나오죠. 근데 지금 예. 자리가 딱 무슨 자리예요? 200일선에 예, 바짝 200일선 붙은 딱 걸렸네. 예. 만에 하나 요거 무너진다고 하면 주가 9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얘기 많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와 보험주가 갈 것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포트 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네.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뭐 지금 몇 년이죠. 4, 5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5년 투자해가지고 3% 수익 내고 나간다. 참 아쉬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정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10만 원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매입 단가 있죠. 예. 매입 단가가 무너진다고 하면 정리하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무너진다라고 하면요. 네. 정고점인 11만 원 선 있죠. 요 라인. 네. 요 라인까지만 홀딩해서 버티세요. 12만 원, 11만 원 선이요? 네,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이랑 보험주 갈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인상 딱 다음 날부터 은행 보험 간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환매가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네. 버티실 자신 있으시면 계속 가져가시고요. 네. 버틸 자신 없으면 손절 라인 10만 원, 1차적인 목표가 11만 원 초반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세요. 아, 그래요? 그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슈피엔 코리아요. 슈피겐 코리아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95,000원에 30%예요. 95,000원에 30%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좀 걱정되시겠어요? 아우, 죽겠어요. 죽겠어요. 일단은, 네. 많이 떨어져서, 네. 이 종목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상처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인가요? 뭐, 자사주 매입을 한 20억 정도 한다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매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없는지는 좀 모르겠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로 결국에 하라 그랬죠? 네. 근데 되게 좀 이상한 게, 10월 달에 증권사 추천주로 겁나 많이 추천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네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뭐 16만 5천 원, 뭐 17만 원. 그러니까 매수가를 그러니까 목표가를 거의 뭐 네. 17만 원 잡고 뭐 13만 원 잡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바닥권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네.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겨야 되는데, 급락이 엊그저께 또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상승보다는 조금 양봉 포지션의 캔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근데 일단은 어제의 급락 후에 오늘의 주가 상황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아래 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음봉 마감했지만은 일단 아래 꼬리 좀 달았어요. 전저점을 이탈을 했지만은 그나마 좀 감싸 안는 좀 패턴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랬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내일 정도 지수가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반등 구간을 좀 진입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종목이 지금 바닥권을 잡으려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포지션이 좀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옆으로 기는 포지션이 좀 나오면서 양봉 캔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줘야 돼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 가격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손절을 못 하시잖아요. 네. 손절을 못 하시니까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있죠? 네네. 그때 한번 전화를 좀 다시 한번 주셔갖고 포지션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만 놓고 바닥권인지 아닌지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도 안 되겠죠? 지금 물타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매도세가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의 물량이 남아있는지도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닥권을 잡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이번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이 중요하다는 점 인지를 좀 하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산양통상인데요. 네. 53,800원입니다, 매수가가.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0%입니다. 손절해야 되는지 마는지요? 네네. 저희 방송 자주 안 보시죠?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네. 조광피역도 최근에 빠졌죠? 네. 조광피역이 최대 주준 건 아시죠? 네네. 2대 주준가요? 최대 주준가요? 제가 좀 볼게요. 네. 2대 주준이에요. 5% 갖고 있는. 네. 조광피역 차트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 제가 지금 4개 기업을 쳐드리니까 차트 한번 보세요. 조광피역이고요. 네. 그리고 삼양통상, 네. 대한방직, 네. 와토스코리아. 네. 똑같죠? 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몸으로 맞으시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지금 뭐 결국은 대주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최대, 슈퍼개미 스마트 인컴 그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다 밀렸잖아요. 네. 근데 대한방직 같은 경우는 전주에 도청옆에
부지 매각과 관련된 매각됐죠. 2천억에 됐나 3천억에 됐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매각 이슈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 되는 상황이고요. 네. 삼왕통상 같은 경우는 결국은 카시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네. 매출 같은 경우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53,000원이면 손절 라인이 좀 지났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53,000원에 매수했다고 하면요. 네. 5만원 무너지면 무조건적으로 좀 던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을 좀 못한 부분이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으로 보나 하방 라인은 없습니다. 네. 예, 하방 라인은 없는데 네. 이런 종목을 내가 53,800원에 매수해서 손실을 안 보고 나와야겠다라고 전략을 취하시면요. 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 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쯤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까요? 이게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과거 12만원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난 상황인데 네네. 기업 자체에 지금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고평가는 아닌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8만원까지 다시 한번 레벨업 됐다가 네. 또 한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엔 이거 주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4만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70% 갖고 80%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높아서 문제인데 네. 비중만 안 높다고 하면요. 네. 저라면 4만 원 초반에 한번 매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가를 좀 낮춰놓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주가가 3만 5천까지 다시 빠진다. 그럼 또 네. 다시 한번 매수. 진짜요? 아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뭐 자르고 나오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무서워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기업이 뭐 망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망하거나 그런 기업도 아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인데 네. 과거에 좀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평가 네. 영역인데 지금 주가는 현재 좀 많이 내려온 상황. 그러니까 저평가적인 국면으로 점차 진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4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추가 매수, 3만 9천 원에 추가 매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4만 원 빠지면 추가 매수 좀 하시고요. 네. 3만 5천 원, 3만 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매매하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돈까지 내려가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 원 라인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만 원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네. 좀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네. 반등 나와갖고 5만 원 선까지 온다고 하면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5341번님, 녹십자 24만 5천 원에 비중 15%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유지됐다는 그런 모습이었죠. 18만 원대까지 눌림 목공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한 약 5% 정도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과 하락이 좀 진행이 될지언정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같이 어느 정도 좀 낙폭 과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점진적인 상승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조금 더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2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까지는 평균 단가를 낮추셨고 21만 원 정도,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일단은 종목을 갈아타신 전략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상승했다라고 안심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언제 또 다시 시장을 배신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를 때일수록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 물리신 분들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 수익 중이신 분들은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포트 재편성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